죠. 자, 그러면 극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프가 주어지고 x를 한없이 가깝게 갈 때 우리는 y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승호야 어디? y에 주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 보죠. 일단 여기 화살표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x가 a로 화살표는 한없이 가깝게 간다이지 a가 되지 않는다야. a가 될 수 없다야. 알았지? 같은 건 아니라고요. 가깝게 가는 중이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의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얘는 무슨 함수라고 그러냐면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분수함수는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적어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얘는 분수함수, 이제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 분수함수가 주어지면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게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야.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0이 되도록 하는 x는 정의할 수 없어예요. 분모는 0을 정의할 수 없어. 그래서 항상 여기서 뭘 찾느냐면 분모가 0이 될 때가 항상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즉 정의할 수 없는 x가 있더라 입니다. 분수함수는 항상 요거부터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면 fx 정의된 데를 보면 분수함수죠.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니까 먼저 해석할 거는 분모 x 빼기 1이 0이 될 수 없어. 이거부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가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1이 될 수 없다.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서 x가 1이 될 수 없다니까 x는 1은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서 x는 1은 비워놓고 그리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가봅시다. 해서 fx는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에서 x는 1이 될 수 없으니까 x 빼기 1은 0이 될 수 없겠죠. 0이 아닌 녀석은 아래 위로 공통인수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단 말이야. 하면 x제곱 빼기 1 분자는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x 빼기 1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x는 1이 될 수 없으니까. 괜찮죠? 이해되니? x는 1이 될 수 없으면 x 빼기 1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0이 아닌 값으로 나누고 있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지? 이렇게 되면 남은 게 x 플러스 1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1차 함수를 다 그려놓으면 안 된다고. 아까 뭐가 정의가 안 된다고? 1이 정의가 안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되 x는 1이 정의될 수 없어요. 정의역의 범위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리되 x는 1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빵꾸만 뿅 내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빵꾸난 1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되겠니? 빵꾸난 1차 함수.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처럼 x 값을 1에 가깝게 가져가 볼게요. 이거를 1의 극한이라고 이제 읽어주는 거지. 그럼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에 따라 그래프를 따라서 y 값을 쳐다본다고 했고, y 값은 점차 어디로 가깝게 가냐면 아까 x 빼기 1, x 빼기 1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 남았었지, 그치? 거기에다가 1을 넣어보면 그 함수값이 2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릴 때 y는 x 플러스 1을 그려놓고 여기를 정의를 못하니까 빵꾸를 냈단 말이에요. 요런 상황에서 왼쪽 오른쪽 극한을 보내면 결국은 y값이 2로 가깝게 가지. 2에서 x는 1에서 1,2가 정의가 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 1에서 보는 게 아니라 1로 가깝게 가면서 본단 말이야. 그럼 얘는 가깝게 가면서 봤을 때 어디로 가깝게 가고 있냐면 왼쪽에서 갈 때는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갈 때는 이쪽으로, 결국은 2라는 값으로 가깝게 가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한없이 가깝게 일정한 값으로 가면 그거를 우리가 수렴한다. 그래서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여기는 극한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알겠지? 현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2라고 존재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극한값은 2다라는 기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상함수가 fx 요 녀석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는데 x를 1로 한없이 가깝게 가보니 y값이 함수값이 2로 가깝게 가더라. 그래서 극한값은 2라고 표현할 수 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았잖아. 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빵꾸 내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얘기야. 그래서 밑에 주 1을 보면 함수값이 없다 하더라도, 있으면 너무 좋고요. 없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함수값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극한값 또는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한없이 일정한 값으로 가깝게만 가면 됩니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특정한 값 a로 x를 한없이 가깝게 갈 때 y값을 보고요. 그 일정한 y값으로 가깝게 가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고 정의를 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조금 빨리 가볼게. x를 이번에는 여기 제목처럼 승호, 이거 뭐라고 읽게? 무한. 요거는? 마이너스. 오, 맞아. 거의 맞아. 그래서 맨 밑에도 있는데 팔을 옆으로 눕힌 거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부호를 붙여놨잖아, 그지? 엄밀히는 첫 번째 있는 요 녀석은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은 마이너스 부호인 거야. 따라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무한대, 얘는 음의 무한대라고 불러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래서 옆에다가 좀 정의를 합시다. 좀 따로 적어 드릴게요. 자, 팔을 옆으로 눕힌 거,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무한대라고 읽고요. 의미는 요건 적어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호이지 숫자가 아니에요. 적어놔. 왜 숫자가 아니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 적용되는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야. 무한대라는 게. 그래서 이런 연산이 불가능해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계산이 불가능하다. 뭐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배 무한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라고 계산할 수 없는 상태, 또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약분해서 1,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러면 음의 무한대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얘기해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기호더라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양의 무한대로 x를 한없이 가져가 볼 때,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가져가 볼 때,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보면 양의 무한대는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지, 그지? 음의 무한대는 한없이 왼쪽으로 가져가 보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 할 때는, 극한할 때는 특정한 값으로 x를 가깝게 가져가 봤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끄트머리로 왼쪽 끄트머리로 한없이 가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x축을 먼저 쳐다봅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양의 무한대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죠? 플러스 기호는 생략해도 됩니다. 즉 x를 한없이 크게 보내면 이 그래프 따라 함수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니?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y값이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요? L과 만나지는 않네, 그지? 점선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L이라는 y값으로 점점 가깝게 가지. 이걸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극한값은 L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더래. 대상 함수 fx를 x를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가깝게 가는 극한을 보내봤을 때 l이라는 값으로 점점 가깝게 가니까 는 l 이렇게 극한값 표현이 가능하다. 괜찮죠? 반대로 음의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왼쪽 끄트머리로 점점 보내보자. 이거를 음의 무한대의 극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래프를 따라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혜원아 y값이 m. 그렇지. m이라는 값이 돼도 괜찮은데 한없이 가깝게 가기만 하면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극한값이 m이다 라는 얘기지. 맞니?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겠지. x를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가깝게 가는데 그 대상이 fx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y값이 m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는 m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결국은 아까 a로 보내던 것처럼 그래프 따라서 따라가면서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돼요. 요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이제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면 수원 범위가 들어갈 때 4번 문제 정도에 나오는 좀 쉬운 내용이야. 알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예시 있는 거 한번 봅시다. fx는 x분의 1. 우와, 요거는 아까 분수함수 얘기가 나오면 항상 체크하자고 했던 게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였어요. 그래서 x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요 녀석 x는 0이라는 게 점근선이 된다. 이거부터 찾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특히나 x분의 1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유리함수로 배웠던 기본 형태였어요. 따라서 x는 0, 이게 y축이었는데 y축이 점근선 하나, 그럴 때 y는 0, x축도 점근선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리함수는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점근선이 두 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점근선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요 녀석이 x는 0이라는 점근선이고 요 녀석이 y는 0이라는 점근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얘는 기본형이니까 분자에 올라가 있는 지금은 1이 올라가 있지만 예를 들어 분자가 k가 있다 그러면 그 k가 양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1, 3, 4분면에 분자 k가 음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2, 4, 4분면에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수 1이니까 1, 3, 4분면에 그려지는 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x를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 보면 y값은 0으로 자꾸 가깝게 오죠. 그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 보면 역시나 아래쪽에서 쭉 그래프 따라 올라오는데 결국은 함수값이 y는 0에 가까워지니까 음의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봐도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기호 표현은 이렇게 되더라. 어디 갔니? 이렇게 되더라. x분의 1이라는 대상함수를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0이라는 극한값 수렴하더라.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로 극한을 보낸다 하더라도 0으로 수렴하더라. 극한값이 0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프 그려보고 해석하면 뭐 어렵지 않으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수렴한다 얘기 옆에다가 잠깐 발산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발산한다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는 a로 가깝게 갈 때 뒤에는 이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를 하겠죠. 그럴 때 발산 요거는 메모만 해놓으면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발산이라고 정의하면 돼요. 수렴 아니면 발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바로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fx가 뭔가 이렇게 치솟는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x를 a로 가깝게 가져가 볼 때 왼쪽에서 가더라도 엄청 그냥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지?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상태야.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양의 무한대라고 부른다고. 오른쪽에서 x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솟구치고 있지, 그지? 이건 뭐라고? 양의 무한대라고. 그러면 아까 쌤이 무한대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 그랬지. 혜원아? 숫자가 아니고 커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표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수렴한다 정의를 만족 못하죠. 수렴은 일정한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야 되거든. 근데 무한대, 양의 무한대라는 건 값이 아니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수렴하지 않아. 그걸 다 뭐라고? 발산한다라고 해요. 특히나 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왼쪽에서 가깝게 가도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고 오른쪽에서 가깝게 가도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극한은 발산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굳이 이제 극한의 리미트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서 리미트 x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fx 대상함수는 양의 무한대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서 무한대라는 녀석으로 수렴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발산의 표현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의 발산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한대라는 값으로 수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무한대 자체가 값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림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이번에는 승호야 어떻게 되고 있니? 그렇지. 엄청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대상함수 fx를 x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는 음의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아래쪽 해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방금은 특정한 a라는 값으로 가깝게 가져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제 마지막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프 그려놓고 x축 오른쪽 끝으로 가져갔을 때 x축 왼쪽 끝으로 가져갔을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바로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봐봐. 2차 함수를 그려놨는데 양의 무한대로 가져갈 때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x를 양의 무한대로 가져갈 때 오른쪽으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프가 자꾸 치솟고 있죠. 그죠? 승호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는 거니? 아니요. 이거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양의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치? 왼쪽은 어때요? 왼쪽 끄트머리로 가깝게 가져가는 걸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가깝게 간다. 한없이 간다라는 건데 그래프 따라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역시나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는 상황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 오른쪽 끝으로 즉 x를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보내보니까 그래프 따라서 어때요?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치니까 함수값 y값이 음의 무한대로 자꾸 작아지더라. 음의 무한대로 x를 보내봤더니 똑같이 그래프를 따라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고 해석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프를 꼭 그려보셔야 돼. 나중에는 그래프 그리는 과정을 생략하긴 할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에 나와 있는 처음으로 3차 함수를 접하게 됐습니다. 3차 함수 기본형 y는 x세제곱 요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모를 때는 점을 찍어 보는 겁니다. x 0 나면 0 세제곱이니까 0이겠지, 그치? 0 찍고요. x 1 넣으면 1의 세제곱이니까 1 찍고요. x 2 넣으면 8 찍고요. 이렇게 찍어 가겠지,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그래서 y는 x 세제곱의 형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알겠지? 여기서 좀 더 가볼게. 요거는 적어놔. fx를 x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3차 함수로 봤을 때 3차 함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는 이런 특징이 있더래.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어요.
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인데 요거는 세제곱은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x 세제곱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x 세제곱은 fx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fx가 돼요.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더래. 무슨 함수?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 저를 무슨 함수라고 그러게 무슨 함수라고 불러? 함수? 아까 역함수를 엄청 좋아하시네요. 얘는 우리가 기함수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함수 해석할 때 사실 이거 했었거든.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처음 듣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좋아요. 기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위에 그래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작아져요. 아니네, 커지네. 그렇지?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렇지? 점점 커지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려져?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그려져. 네. 마치 대칭 형태 아닙니까? 네. 어디의 대칭입니까? 원점. 그렇지. 이런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가 되면 이거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고요. 이 용어는 까먹어도 얘가 그려지는 그래프의 특징이 어떻게 그려지냐? 원점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수 1로 가서 얼마 전에 했으니까 삼각함수 들어가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기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뭐였니? 삼각함수 그래프 3개 있었잖아요. 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중에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 사인, 코사인. 그렇지. 네? 사인 함수랑 탄젠트 함수가 그래요. 사인 함수 생각해봐. 원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지? 네. 음수 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쭉 가서 그려볼게요. 맨날 양수 쪽으로만 그리다가 그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원점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얘가 원점 대칭 함수야. 탄젠트도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했듯이 세제곱만큼 세제곱만 있잖아, 그지? 이렇게 홀수 차수만 있는 다항 함수도 기함수가 됩니다. 즉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요. 홀수 차수 다항 함수라는 거는 다항 함수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차수가 있는 함수를 다항 함수라고 보면 그때 홀수 차수만 존재하는 거야. 1차, 3차, 5차, 7차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더라.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x 세제곱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은요.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위에 앞서 했던 y는 x 세제곱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 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거든. 이거는 처음에 있던 y는 x 세제곱을 x축 대칭하거나 y축 대칭하면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더라. 극한값 볼 수 있겠죠?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지, 그지?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치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위로 쭉 올라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이 이제 쭈루루 나올 텐데 특히나 점근선 존재하는 유리함수가 종종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기 밑에다가 우리 복습 삼아 유리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두 가지 정보였습니다.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해보죠. y는 x 빼기 m 분의 k 더하기 n. 물론 k는 0이 아닐 때를 가정을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표준형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식을 보자마자 특징 정보들을 다 체크할 수 있거든. 아까 했던 대로 첫 번째, 분모가 0이면 점근선이라고 했으니까 x는 m, 이거를 선생님이 x 점근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까 k가 0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요만큼이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죠. 당연히 분모가 0 된다고 해서 0이 되는 것도 아니고 k도 0은 아니니까 그 말은 y가 0 더하기 n, 즉 n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뒤에 붙어있는 숫자 n이 y 점근선이 되더라.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래프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요 정도가 x 점근선, x는 m. 요 정도가 y는 n이라는 점근선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유리함수,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유리함수는 이 점근선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그려지는데, 그럼 점근선 기준으로 네 군데로 나눠진 부분에서 대칭 형태로 그려진다고 했고, 그거는 어디에 그려지냐라는 거는 표준형에서는 k의 값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점근선 기준으로 1, 3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는 k가 언제? 양수, 음수? 양수일 때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요. 점근선 기준으로 2, 4, 4분면에 그려질 때는 k가 음수일 때야. 그래서 표준형의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 찾고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표준형 나왔으니까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형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유리함수 표현은 이렇게 되더라. 근데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는 점근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보면 x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이니까 혜연아 얼마니? a분의 b.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 점근선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결과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y 점근선 찾는 게 맞거든. 결론적으로 승호야 기억나니? y 점근선? 마이너스 a분의 c? 맞아요.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y 점근선은 x 계수 b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두면 좋겠어요. a분의 c x 계수 b입니다. 이게 다 적어놓자. x 계수 b이고 얘네들이 점근선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할 수 있는 얘기 하나만 더. 요거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역함수 어떻게 구할게요? 저기 이렇게 바꿔서 오, 그렇지. 지금 얘네들은 고정시키고요. 나머지 개수는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고. 기억나니? 네. 역함수는 그래서 y는 봐봐. 분모 앞에 ax와 뒤에 플러스 d는 그대로 두고요. 개수만 뒤집습니다. 그러면 위에 x는 그대로 두고 개수만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서 그러면 마이너스 b로 올라오고 마이너스 2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점근선도 바뀌겠죠. 우리 역함수가 그래프 그림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y는 x 대칭으로 갑니다. 그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그러니까
yx 직선의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x점근선과 y점근선이 뒤바뀌겠지. x축과 평행하던 게 y축과 평행해지고 y축과 평행하던 게 x축이랑 평행해질 거니까 얘네들이 뒤바뀌는 형태야. 그래서 역함수의 x점근선을 구해보면 a분의 c죠. 여기 있던 y점근선이 온 거고, 그다음 y점근선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게 원래 함수의 x점근선이 이제 y점근선으로 바뀐 겁니다. 알겠죠? 요거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